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금일은 참 다행히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조정에서 벗어나면서 2만 1,000원 부근까지 시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수급과 호재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주면서 2만 원은 계속 지켜가려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멘탈이 흔들렸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지켜볼 시간은 버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연속적인 상승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저는 꾸준히 영상 리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면 조건 없이 수익 관리 드리고 있으며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 증권사로 사용을 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실시간 브리핑이나 시황 분석 그리고 종목 추천 해드리면서 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좋을 때보다는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더욱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좀 두산중공업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같아선 뭘 해도 계속 빠질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금일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준 하루였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마이너스 7% 이상 조정 흐름을 보여주면서 야금야금 주가를 이렇게 좀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3% 가까이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2만 1,000원 가시권에 좀 주가를 돌려놓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반등의 흐름으로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2만 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와 주었다면 심리적으로 더 쫓겼을지도 모릅니다. 앞자리가 2에서 이렇게 1로 바뀐다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그만큼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호재와 수급이 받쳐줘도 주가는 미미한 반응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상승했던 이유,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이슈가 좀 기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 소식에 모처럼 만에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빨간불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원전 관련주나 그리고 두산 관련주들 좋은 반등세를 좀 보여주었고 오전장부터 수급적인 측면도 좀 도와주었습니다. 종가상 3% 정도면 시총 대비 다른 종목들의 견주어도 좀 나쁘지 않았던 이런 반등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중뿐만 아니라 원전 테마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자리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산그룹의 지배 구조상 두산 밑에서 두산중공업이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고 핵심 회사인 두산 밥켓이나 두산 퓨어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2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또 두산 그룹들이 모두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수소 관련 기술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 초쯤 진행이 됩니다. 향후 핵심 사업인 수소를 보더라도 두산 그리고 두중, 두산 퓨어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중요할 수 있고 결국에는 두중이 잘 이끌어줘야 두산도 잘 되고 또한 종속 회사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간단하게만 좀 리뷰를 해드리자면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오늘 모두 상승 기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 대주주 양도세 관련 매물이
대거 쏟아졌지만 배당 기준일을 맞아 금융투자 중심으로 또 매수세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무려 2조 가까이 좀 던졌고 코스닥은 1조 이상 좀 순매수가 되었으나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로 받쳐주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시장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와 수급은 좀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 크게 앞서가지는 못했고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졌죠. 이번 주 수요일 마지막 날에는 배당락이 발생을 하면서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16년도 한 번을 제외하면 배당락일은 모두 상승을 했고 대주주 양도세 수급 일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좀 내일부터는 조금 들어와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길부터는 좀 다른 양상의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할게요. 주가를 오늘 마지막까지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시켜 준 것도 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 수급처럼 금융투자가 개인 물량을 많이 받아내면서 배당 차익을 노리는 매수세가 좀 여기에도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오늘 61만 주 순매수, 그리고 기간이 69만 주 순매수, 개인은 134만 주 이탈, 프로그램은 80만 주 순매수가 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JP모건이라던가 CS증권 합쳐서 뭐 오전부터 좀 65만 주가량 이렇게 유입이 되었고 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86만 주까지 순매수세를 늘려주면서 초반부터 좀 좋은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기간 상세를 좀 보시면 보험이라던가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모두 유입이 되었고 연기금의 오늘 행보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난한 수급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간이 오늘 69만 주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이전을 쭉 살펴봐도 여기는 없습니다. 지난달 11일 이후에 가장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오늘 연기금이 조금 더 받쳐줬다면 더 완벽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도 잠시 주춤했던 주요 외국계 수급들이 주가가 이렇게 조정 국면을 맞는 상황에서 조금씩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월 누적으로 본다면 JP모건 113만 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S증권 94만 주, 모간서울 61만 주, 뭐 골드만삭스 27만 주 가량 물량을 계속 홀딩을 하면서 나름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중은 다른 외국계 수급 볼 필요 없이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 이 네 가지 수급만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또 꾸준하게 이탈이 되는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 정도 비율의 62만 주 공매가 좀 나와 주었지만 꾸준한 대차 상환율과 그리고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 이렇게 소폭이지만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 다시 늘려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요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베트남 두산중공업의 화력발전소 완공을 촉구했다. 사업 확대 요청. 두산중공업의 화력발전소 완공을 촉구한 가운데 현지 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베트남 가스공사와 자회사인 PTCS 등 협력을 해서 새로운 베트남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합류를 희망했다. 이날 송하오 1 석탄 화력 발전소 완공을 촉구했고 그러면서 현지 사업 확대도 요청을 했다. 베트남 자회사를 포함해서 회원사 등과 협력해 사업 확장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보시면 감원전, 친원전의 문정부 탈원전은 풍전 등화, 원전 정책 가변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건설 중 원전 처리를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여전한데 대선 주자들도 현 정부 원전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부의 원전 고부가 가치 신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원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조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부터 26년까지 적용될 원자력, 뼈대는 안전과 환경, 미래시장과 수출, 융합과 혁신, 소통과 협력 등 네 가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 소통을 강화해 원자력 수용성을 제고하겠다라는 부분과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고부가 가치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뜻으로 봐서 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보이지만 임기 말 원전 정책의 가변성이 커진 부분에 대한 흔적도 엿보인다. 이어서 보시면 유럽 원전 회계에 대한 움직임, 기후대책 에너지 안보의 영향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흐름이 두드러졌던 유럽에서 재차 원전 활용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책,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특히 대형 원자로 최대 6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는 차세대 소형 원자로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최근 50억 유로 약 6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원전 2기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마련했고 폴란드는 국내 최초의 원전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2030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애초에 55%로 높여서 잡았고 유럽 일부 국가들이 원전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 대책이라고 분석. 기후 문제로 인한 글로벌 탈석탄 연료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중의 석탄 플랜트나 화력 발전소 등등 전통 방식 이런 플랜트 수준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전력 생산의 대부분은 석탄이 또 차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중국이라던가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 빠르게 석탄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중국의 에너지난과 유럽 에너지난도 겪고 있는데 급격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이 석탄에 대한 비중을 또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에 베트남에서 7조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고 있었고 베트남 자회사격인 두산 비나 화력 발전소라던가 정류소 설비도 이렇게 해주면서 꾸준하게 베트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석탄을 줄여나갈 수 없는 현실에서 만약에 사업 확장으로 연결이 된다면 좋은 소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유럽이라던가 미국, 아시아 등 원전으로 회귀하는 것보다도 국내 탈원전 기조가 바뀔 수가 있는지가 두중에게는 소화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선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탈원전을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친원전으로 갈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 정책 이미 변화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분위기에서 감원전으로 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들은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기한까지 사용하고 가동 기한 같은 경우는 40년에서 길게는 60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하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SMR에 좀 집중을 한다 이런 분위기죠. 원전 안전에 6,400억을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저장이라던가 처분에 4,300억을 투자를 해서 향후 5년간 미래 원자력 분야에 2조 7천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EU 텍소노미가 내년 1월 말쯤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K 텍소노미도 수정이 된다면 그리고 대선까지 친원전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유증 받으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기대감 천천히 살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귀신같이 2만원 구간, 여기 200일 지지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 이렇게 좀 나와 주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2만원을 좀 버텨가는 이런 모양새에서 일단은 5일선 위까지 주가를 돌려놓은 상황이 되겠죠. 만일 오늘 2만원이 지지가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차트는 다시 한번 무너져서 19,400원이나 19,000원까지도 또 오늘 내일 걱정해야 할 판이었는데 일단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윗꼬리를 이렇게 좀 달면서 21,000원대를 유지하지 못한 건 좀 아쉬움도 남지만 오늘 거래량이 거의 750만 가까이 나와주면서 12월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이렇게 빨간색 양봉으로 터졌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좀 그치지 않고 거래량이 일정 부분 좀 올라와 줘야 하는 부분이고 주가도 연속적인 이런 상승 흐름 조금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중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올해 남은 2일 동안 권리락도 기다리고 있고 주가 조정이 한 3에서 4% 정도 가격 조정이 있을 겁니다. 떨어진 비율대로 이후에 유상증자 물량으로 좀 채워지기 때문에 가치의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그때까지는 원래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한 이 정도 더 찍혀 있을 겁니다. 좀 놀라지 마시고 유증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대응할 구간은 아닙니다. 여유롭게 관망세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추가 반등세를 좀 기다려 보면서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